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좀 다시 또 방송 보는 보람이 막 이렇게 새록새록 생기고 하세요? 그래요? 예, 안 그래도 요즘 또 방송 때문에 도움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분들의 연락을 요즘 특히나 많이 받아요. 아유, 감사하고요. 예, 아유, 그런 분들 뭐 혹시라도 만약에 돈 버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가지고 진짜 맛있는 고기라도 요즘 사드세요. 이제 곧 가을 되잖아요. 이제 입추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 또 1년 중에 그런 시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뭐 좋게 봐주시고 즐거워하시면 저는 그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방송하는 제 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뭐 요즘 시장 흐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고비 없이 그냥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도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들 준비하도록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셔야지만 제가 그 얘기 해드려요. 알고 계시죠? 그러려면 전화 주셔야 됩니다. 전화 알고 계시죠? 예.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이고요. 그렇게 전화하셔서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을 드리는데 저번 주에 저런 분이 되셨네요. 095님 되셨고요. 0492님 되셨고요. 3042님 되셨네요. 아이고, 예, 가재 잡고 도랑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죠. 그래요, 일석이조.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저하고 하셔서 통화되시는 분 중에 또 두 분, 그럼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 반장이 오늘 어떤 이야기로 또 재밌게 해드릴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가 또 나갈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지 잠시 후에 저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번호 나갔죠.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예, 뭐 강연회가 그게 벌써 나갔는데요. 예,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뭐 지금 이제 강의가 제가 좀 하반기 들어서 들어가니 더 줄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강의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나가고 있는데 오늘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6일 오후 1시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304호에서 선착순 안 밝히면 이제 혼나요. 300명이고요. 글쎄요, 뭐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 300석이 많이 모자르게 오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다 넣고 싶죠. 더 많이 넣고 싶죠. 그런데 장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또 와서 그만큼 중요한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잘 보고 사는 있습니다. 누구신지요? 예, 서울 성북에 사는 우영이 아버지입니다. 우영이 아버지. 네네. 예, 우영이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42살입니다. 42살. 예, 네. 주식 경력은?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성북구에 사신다 그랬죠? 네네. 거기 비둘기 많지 않아요? 그쵸? 알아듣는 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국어책을 좀 읽으셨나 봐요. 네네. 그래요. 우리 우영이 아버님 이번에 휴가 갔다 오시고.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갔다 오셨어요? 미뤘다고? 네,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남양주에 다녀왔습니다. 남양주? 네네. 계곡 있고 막 그렇게? 네네, 물놀이 해주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하루 당일치기로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간 거잖아. 그죠? 네네네. 네,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또 서로 국민들끼리 서로 이렇게 아름아름하면서 서로 써주고 소비해주고 막 이래야지 지금 또 자영업자분들이 또 경제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갔다 오신 것보다 하루라도 갔다 오신 게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일단 우리 우영이 아버님 어떤 네네. 주식 갖고 계세요? SFA. SFA 매수가 얼마요? 예, 37,204원.
예. 14%, 14%, 예. CU박스 CU박스, 예. 1,614원 네. 8%, 예. DY파워 예. 13,308원 예. 10%, 예. CS 베어링 예. 13,012원 9%입니다. 1년 조금 더 하셨다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요. 어떤 종목들을 궁금하실까, 이 중에서. 제가 여기 참 재밌게 설명할 애들이 참 많네. 보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재밌게 설명하는 애들이. CU박스 조금 궁금해요. CU박스가 조금 궁금해요? 이게 그 방송에서만 이렇게 머니투데이 방송을 자주 보는데 아유, 잘 보셨네. 예. 네, 거기서 이제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매수를 했는데 자꾸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해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거 이렇게 제가 탐방 가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해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관심 안 가지셨어요? 아니요. 챙겨보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모든 방송을 다 보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 그 탐방 갔던 얘기 재밌게 해드렸던 종목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그거? 저번 주에요? 네. 2주 전에 제가 탐방 아니고 얘기할까 말까 그냥 해드릴게요 하면서 했잖아. 모르셨구나? 캡처해놨는데. 그래요? 그거 네. 2주 동안에 엄청 많이 올랐던데? 바닥에서 그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모르셨어요? 네, 그거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약한 코, 강한 코 몰라요? 생코? 생코요? 2주 전에 제가 이날 설명드렸잖아요. 요날. 봤습니다. 그 가스 안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수소차에, 전기차에도 들어간다는 거. 모르셨던 거 그런 거 하면서. 보세요. 네. 제가 진짜 우리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돈 벌 얘기 많이 해주죠. 공짜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저희 방송만 보셔도 제가 힌트는 은근히 많이 드려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실은 제가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참 보면서 엉뚱한 데서 자꾸 뭐 이러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서 잠깐 말씀드린 거야. 왜냐면 제 방송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이유가 솔직히 저는 탐방을 되게 많이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하시는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하고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틀린 게 많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 그죠? 네. 기존에 얘기하는 것들하고는 차원들이 틀린 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좀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을 자꾸 여러분들이 어려운 데서 길을 찾으시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은 보면은 진짜 유토피아라는 거 아시죠? 유토피아. 네. 그 토마스 모어인가요? 유토피아.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유토피아 완전 뿅 가는 완전 환상의 세계를 우리가 유토피아 이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유토피아가 너무너무 좋은 엄청난 세계인데 그 유토피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혹시라도 학교 다닐 때 배우셨나요? 유토피아. 핵심은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에서도요, 누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뭐가 있습니다. 하시면 돈 벌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멘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 쪽에서 이런 얘기하면 와,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래.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실력이 좋으면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력이 없죠? 그럼 그분들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돈 번 분을 못 봤어요. 저 돈 벌었어. 감사합니다. 걔네들 다 박수부대예요. 그 안에. 아시잖아요. 바람잡이 박수부대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실력이 없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PB가 기가 막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키워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여러분 실력 아무것도 없어. 준비도 안 했어. 노력도 안 해.
별로. 그리고 나 주식에서 돈 벌겠대. 세상에 그런 도둑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CU박스. 이 박스 지금 현재 한 1,600원 정도 되시는데 매수가 근처에서 약간 내려와 있어요. CU박스. 이게 워낙 그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만한 회사거든요, 이게. 근데 이 CU박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사신 것 같은데 이 CU박스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부분이 뭐예요? 일단 막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얼굴 인식해서 사람 찾고 하는 기술 네.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접하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얼굴 인식 벤더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그 성적이 있었고 인천공항에 이제 뭐 맞아요. 셀프 체크인 그리고 요번에 또 로봇 행동 데이터 구축 사업도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안면 인식 기술로 해서 뭐 K패스1이라고 기업 전용 영상 보안 솔루션 이것도 이제 수주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사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 신규 상장할 때의 그 상장 주수를 가지고 있던 하랑 기술 투자가 그 상장 이후 제일 고점에서 빠졌더라고요, 일부. 네. 예, 그리고 푸른 기술이라는 그 투자도 일부 터졌어요. 또 얘네도 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템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 회사 같은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끌어주는 그 주포가 안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왜 가만히 듣고 있었냐면 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스스로 답을 찾으셨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냥 일사천리로 무슨 강사 풀듯이 쭉 안 풀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우영이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우영이 아버님이 제일 중요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우영이 아버님한테 필요한 걸 얘기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우영이 아버님한테 필요한 걸 얘기를 하려고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실은 우영이 아버님이 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아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한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우영이 아버님이 유명한 그 축구 감독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와 수비수들을 막 지금 자기 팀에 두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선수가 없대. 아니야. 엄청난 스트라이커가 엄청난 수비수 지금 갖고 있어. 뭔 소리냐. 지금 우영이 아버님 하신 거에 실은 우영이 아버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답이. 우영이 아버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얘네 얼굴 인식이고 뭐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을 말하자면 얘네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애들이에요. 주력이. 이 회사는 뭐 그 상장할 때도 아마 그래서 나왔던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죠? 네네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띡 쓰면 막 얼굴 안면 인식해가지고 막 문이 열리고 뭐 열리고 이러는 거 영화들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헐리우드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많이 봤다는 소리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얘밖에 없다는 소리일까요? 다른 데가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외국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네네. 뭔 말인지가 되세요? 네. 얘네가 얼굴 인식이 굉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얘네 뭐 인천공항에 뭐 출입국 그거 요즘 뭐 이런 걸로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얘네 말고도 하는 업체들이 은근 있어요. 예,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경쟁이 어느 정도 꽤 많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술이 있으면 와 맞아 그 기술 되게 좋을 것 같아.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경쟁업체나 이런 애들이 많네. 아니면 이게 이미 많이 좀 돼 있는 분야네. 그래서 이게 무작정 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 벽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벽을 못 보실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야. 스스로 얘기하셨거든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막 얼굴 인식 맞아요. 그게 옛날부터 나왔거든. 그럼 옛날부터 나왔다는 소리는 뭐야? 경쟁업체들이 그만큼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도 또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뭐 기술주단이 이런 애들이 뭐 상장할 때 뭐 지분을 팔고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스스로 하신 거예요. 왜냐? 얘네 보니까 우리 우영 의원 잘 아시니까 얘네들 수요 예측할 때 수요 예측 실패한 거 아시죠? 네. 예, 얘네들 수요 예측 흥행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제가 알기로 그때 가격 그때 뭐 계속 기사 떴잖아요. 그 최하단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 그런 다음에 지금 그러고 그 얘기 하신 게 이거거든요. 상장할 때 얘네들이 워낙 유통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 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상장할 때 유통 물량 많은 거. 주식에서 유통 물량이 없어도 문제지만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 너무 많으면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작은 기업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 많다는 거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주식 올라갈 때. 여러분들 진짜 속된 말로 유통 물량 많은 거하고 유통 물량 없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아세요? 주식 올릴 때? 물량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요? 물량 없는 게 훨씬 좋아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한테 물량이 파킹돼 있다고 제가 만약에 작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지금부터 작전을 할 거야. 그럼 작전할 때 하는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물량이 얼마나 잠겨 있냐부터 봅니다. 그게 1번이에요. 왜? 물량이 튀어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뭐 100만 주야. 그러면 100만 주에 뭐 2배, 3배를 갖고 자금을 가지고 작전을 시작하거든요. 왜? 그래야지 뭐 이것저것 하면서 끌어모으면서 올리는데 돈이 그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유통 물량이 만약에 잠겨 있지 않아. 그럼 물량이 막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로 세웠던 자금 가지고 그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유통 물량이 잠겨 있어야 되고 작전하는 애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통 물량 만약에 대주주가 갖고 있죠. 대주주가 뭐 30% 40% 갖고 있죠. 그럼 제일 먼저 작전하는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작전할 때 진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작전하는 게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거 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세워요. 작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유통 물량이 꽉 잡고 있으면 대주주가 잡고 있죠. 그럼 그 사람부터 만납니다. 여러분들 작전하는 애들이 대주주 안 만날 것 같아요? 만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려줄 거니까 당신 그러면 돈 버니까 당신 대신 우리가 올릴 때 물량 던지지 마. 물량 내놓지 마. 당신 이거 무조건 지켜. 그래야 우리가 이거 작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유통 물량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업 사이즈가 돼. 근데 물량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이 유통 물량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뭐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수급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작은 기업들은요, 여러분들 워낙 유통 물량 없는 게 유통 물량 많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주가 올릴 때. 여러분 SG 사태들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물량 말려가면서 올렸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작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통 물량 많은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답을 이미 알고 있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게 답인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유통 물량이 많다는 이 소리는 뭐냐면 얘가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미.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 뭐예요? 이제 3개월 물량 나오죠. 이제 더 있으면 6개월 물량도 나오겠죠. 보호 예수가 해제됐더라고요. 예. 그럼 유통 물량이 안 그래도 많아서 별로 안 좋은데 물량이 거기다 더 나와.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 있으면 이런 회사를 지금 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겠죠. 왜? 신규 상장 패턴에서도 지금 현재 얘가 얼마예요? 지금 한 9,000원인가요? 9,000원 정도를 일단 바닥으로 한번 찍고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밀리려 그러는데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 9,000원을 깰 가능성이 크겠어요? 낮겠어요? 큽니다. 제가 봐도 이거 9,000원 깰 것 같은데요, 무조건? 네.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량 계속 터지고 뭐하고 하면은 쉽게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벌써 이런 애 보초 쓰세요? 제가 주식 쉽게 하란 말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네. 논리로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스스로 어렵게 가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니까 주식이 힘든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되게 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얘 또 하나 안 좋은 거 보여드릴까요? 얘 빠지면서 잘 보세요. 빠지면서 갭 있나 하나 한 번이라도 찾아보세요. 보세요. 얘 빠지면서 갭 맞는 거 있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갭이 있는 게 왜 좋은지 아시죠? 네. 이렇게 빠지면서 갭 하나도 안 맞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소리고 이 소리 뭔 소리인지 아세요? 저거 무조건 빼겠다는 소리예요. 뭐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뭐 네가 점쟁이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럼 지켜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차라리 뒤로 빠져 있다가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더 시간 보고 뭐 진짜 3개월, 6개월 물량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안 밀리는 바닥을 잡았다. 그리고 몇 개월 더 지나더라. 그럼 그때부터 관심 가져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게 꽂혔어. 그럼 빨리 못 사면 막 여러분들 안달이 나서.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다 올라가면 냅두세요. 자기 주식 아니었던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거 버스 한 대 떠나면 그 다음 버스 또 오던데 뭐 굳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서까지 이 버스 안 타면 안 돼. 아니 뭐 거기 뭐 좋아하는 여자라도 있어요. 아니잖아. 그럼 보내고 다음 버스 타면 돼요. 편하게.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조급하게 뭐 하나 꽂히면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주식은 여러분들 절대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얘기 해드린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트로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CS 베어링하고 DIF하고 이게 네. 있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한 13,000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10%. 요거 같은 거 샀는데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풍력 얘네 베어링 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 회사도 예전에 탐방을 좀 갔던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네. 좀 잘 아는데 여러분들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얘네가 그 풍력 중에 어떤 풍력 주로 하는지 아세요? 그 해상풍력 터빈 쪽. 얘네가 워낙 육상 풍력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해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왜 해상을 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육상보다? 그 이유 모르시죠, 잘? 네. 육상하고 해상하고 여러분들 풍력을 하실 때요. 해상 풍력 쪽 하는 애들의 값이 더 비쌉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해상하고 육상하고 여러분들 바람의 세기가 어떤 애가 바다가 세요? 육지가 세요? 바다가 세. 바다가 세잖아요. 네. 풍력은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거잖아. 네. 그러면 바다하고 육상 중에 어디가 더 세게 돌아가겠어요? 바다가 더 세게. 바다가 더 세게 돌아가겠죠. 바다가 더 세게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잡을 때 요런 물체를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마우스네 볼펜이라고 할게요. 볼펜을 할 때는 요렇게 잡을 때 힘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얼마나 들어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상을 들어야 돼. 그럼 힘이 어때요? 더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겠죠. 네. 무거우니까. 네. 바람의 세기도 블레이드 바람이 세게 도니까 세게 돌면은 거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겠어요? 육상 거보다 해상 게 더 튼튼해야겠죠. 네. 튼튼하게 만들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덜 들어가겠어요?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원료비가 올라가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만 원 들어가. 우리 식료품 업체들 그래서 많이 욕먹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료비가 10만 원 올라가. 그러면 가격도 10만 원 올라가요? 아니면 30만 원, 40만 원 올려요? 30만 원, 3, 40만 원 올리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쉽죠? 해상 풍력하는 애들을 그래서 풍력할 때 해상 풍력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 바람 세기가 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육상 풍력보다요, 단가들이 훨씬 비싸서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육상 풍력하는 애들이 해상 풍력을 자꾸 하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육상 풍력을 더 많이 해요. 근데 해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마 CS 베어링 하시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이런 거 얘기해 준 사람 없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런 거에서 참고로 드리는 거고 한 10% 정도 되시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좀 지켜보셔도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히 아주 위험하거나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그냥 쏘쏘 요 정도로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종목 교체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SFA 같은 경우에도 예 매수가가 지금 37,000원 정도 되는데 요번에 지금 쭉쭉 빠지고 있죠. 이게 SFA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미 주봉,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할게요. 이번 주봉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 몇 년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그냥 차분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 개인적이라면 저는 안 할래요. 이 종목. 저는 예, 개인적이라면 안 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은 이건 올라갈 그 가능성이 크게 안 보이는 종목이라서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라면.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DY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13,300원인데요. 이 회사도 제가 뭐 예전에 한번 탐방 갔던 회사래 가지고 했는데 일단 이 회사도 지금 막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 그 유압 실린더 하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이 포크레인에 여기 이렇게 팔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 얘는 그게 100%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 3월, 2월인가 갔다가 탐방 갔다가 한번 제가 해서 그다음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는 조금 이게 쉴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왜냐면 이 회사가 지금 급격하게 뭐가 되기는 쉽지 않은 회사예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지금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우영이 아버님 제가 보기에는 종목 선정의 눈이 아직은 조금 약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선정의 눈을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주제 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주제 넘게 드렸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또 우영이 아버님 잘 되라 그러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열심히 좀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8288이고요. 아까도 잠깐 나갔는데요. 드디어 요번 달 강의 하나 하는 거 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잡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요. 상백 4호에서 다음 주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하는데요. 여기 선착순 300명입니다. 300명. 그래서 혹시 뭐 저희가 쓸 수 있으면 좀 더 서서 늦는데 일단은 워낙은 300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봐야 되는데 뭐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제가 말했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날보다 강의가 줄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놓치시게 되면은 흐름 자체를 놓치게 될 거예요, 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오셔서 들으시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절호의 뭐 좋은 찬스와 기회가 어떻게 보면 오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인천에 사는 연아 엄마요. 연아 엄마? 네, 연아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후반이요. 30대 후반? 네. 주식 경력은? 예?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요. 1년 돼가요?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 한번 볼까요? 네. 대한전선 매수가 얼마요? 14,252원이고요. 비중은요? 30%예요. 네. EN 플러스 네. 9,125원. 네. 이것도 3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포뱅크 예. 12,421원. 예. 10%예요.
예.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일단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볼게요. 제가 좀. 네. 대한전선 EM 플러스 1년 좀 안 됐다 그랬죠? 네. 일단 매수하시는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이나 이게 차라리 어느 한 곳이 오조준이 돼 있으면 제가 잡아드리기가 쉬운데 좀 쉽게 말하면 총알이 여기 중구난방으로 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뭐 얘기 나눠보면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저 대한전선이 궁금해요. 대한전선이요? 네. 대한전선 어떤 부분? 저 이게 호반건설이 인수했다 그래가지고 네. 주식 병합하고 나서 괜찮아질 줄 알고 샀는데 개발하고 그래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주가가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네. 근데 대한전선 혹시 제가 소순 주식은 하지 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걸 사고 나서 봤어요. 제가 왜 소순 주식 하지 말라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근데 방송에서 소순 주식 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못 보셨었죠? 예.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한테 소순 주식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빨리빨리 돈 버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저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진짜. 여러분들 돈 벌면 행복하고 좋지. 근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 그러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실 수가 없어요. 확률상 거의.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소수면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25년 동안 주식에서 제도권에서 있어 보면서 봤더니 주식이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이게 진짜 요물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땐 이렇고요. 어쩔 땐 저렇고요. 아주 변덕심한 사람보다 더한 놈이에요. 얘가. 주식이라는 애가. 그래서 보면 그래요. 대한전선 반장님 호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초과합전선 하는데 초과합전선 어떻게 보면 배경 좋잖아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 그런데 왜 얘가 안 움직여야 되나요? 맞아요. 만약에 호반건설로 넘어간 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따지면은 일단은 먼저 호반건설로 넘어간 거 뭐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때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까지만 팩트로만 얘기해 볼게요. 호반건설로 넘어가서 현재 호반으로 넘어가서 좋다라는 걸 보여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호반으로 넘어가서 대한전선이 와 하고 엄청나게 바뀐 거 있나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현재 호반으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호반의 어떤 사람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보여주는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건 별 볼 일 아직까지는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호반으로 넘어가기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 호반이 지금까지 커온 스토리를 보면은 이 호반건설로 넘어간 게 대한전선이 저는 플러스면 플러스지 절대 대한전선한테 마이너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맞아. 그리고 또 아까 한번 얘기하셨는데 액면 저거 뭐예요? 2월 달에 얘네들 뭐 했었죠? 액면 병합인가 액면 그거 했었죠? 아닌가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만들 텐데. 아니에요? 병합. 얘네들 액면 병합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2월 달인가 한번. 맞아요. 예. 근데 액면 병합하고 난 거. 근데 액면 병합도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워낙 물량이 많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때 얘기했는데 유통 물량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없어도 이런 건데 유통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네 유통 물량을 줄여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병합했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얘네 나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얘네들 제가 말했듯이 호반으로 넘어간 것도 괜찮은 거예요. 크게 따지면. 그리고 시너지 나올 수도 있을 나중에 혹시 가능성 있어요. 호반에 지금까지 횡보를 보면 호반건설이 커온. 그리고 저기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하는 업황, 초고압전선 이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액면 병합도 워낙 유통 물량이 많아서 얘네 엄청 애먹던 애예요. 근데 유통 물량을 줄여버렸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럼 다 좋은 거네. 다 좋으면은 그럼 이 주식을 절대 접근하면 안 됐을까? 이렇게 논리를 따지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답은 아까도 얘기했죠. 주식은 요물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주식이었는데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요게 없었다고 쳐볼게요. 요거. B쪽 피레칭 가치 소수는 요게 없었고 그냥 요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주식은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연하 어머님이 요 흐름이 없었어요. 요 흐름이 없이 그냥 요렇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이에요. 그러면 연하 어머님이 사신 거 제가 칭찬드렸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요 하나 때문에 이 주식은 연하 어머님이 지금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주식이 된 거예요. 참 이거 부분이 헷갈리죠? 안 헷갈리세요? 이해되세요? 쉽게? 네. 어려우실걸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냐면요. 주식하신 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이 1년, 2년 미만이에요. 1년, 2년 뭐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코로나 그 이후에 또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1년에서 2년의 주식시장이 단 줄 알고 지금도 제가 걱정한 게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장은 여러분들이 본 거와 다른 시장이 점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먹으면서까지 제가 방송에서 참 멘트하기 힘든 멘트까지 하면서 욕먹으면서 방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고해드렸던 게 그거예요. 저 여러분들 비하할 생각 없고요. 저 누구 폄하할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저 그런 거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혹시라도 잘못 들릴 수가 있어. 왜? 그 여러분들이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지금 위험한 구간인데 여러분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다들 장사하려고만 되지 여러분들한테 구해내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총대 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책임 없이 말할 거면 아 이거 좋아요. 왜? 그 세 가지로 보면 좋은 회사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주식이라는 거 25년 하면서 살아남아 보니까 이런 거 하나가 그 주식의 판도를 바꿔버리거든. 근데 이거 주식 경험 몇 년 아는 친구들이 어떻게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은 믿고 사버리거든. 이거 더군다나 보세요. 30%나 샀어. 이거 이제 무조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뭐냐? 회사가 나쁘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로 따져서 나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특히 연하 어머님 정도로 1년도 채 안 하신 분이 30%나 가져갈 주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물 같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정가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럼 한 10%만 가져가세요. 이거 연하 어머님이 30% 들고 갈 주식은 아닙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비중 많았던 게 EM 플러스인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연하 어머님 저희 방송 죄송한데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이니까 보세요. 아까 대한전선도 그렇고 EM 플러스도 보이시죠? 네. 사면 안 되는 주식이었죠? 네. 다시 올라간더라도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건 10개 중에 1개 될까 말까? 나머지 9개는 안 간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그러기 때문에 EM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매수가 얼마였어? 아까 9,100원, 125원 정도 되는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솔직히 2차 전지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제가 2차 전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여러분들 요번에 시급한 얘기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2차 전지가 간 게 왜 갔어요? 전기차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혹시 며칠 전에 기사 보셨나요? 현대기아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어떤 부품되는 부품업체들한테 물량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처음으로 물량 줄이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기사 보셨어요? 엊그저께? 아, 예, 예. 그게 봤어요. 그냥 그게 별 볼 일 없는 기사 같으세요? 아니요. 그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기차 물량 계속 늘 거라 그랬어요? 줄 거라 그랬어요? 줄어요. 제가 왜 준다고 했는지 한 달 정도 되셨으면 아마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얘기한 지 들으셨죠? 여러분들 전기차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무슨 뭐 환경 생각해가지고 와 이거 보통 내가 이 급의 차를 사면 3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주면서까지 나는 환경을 사랑해. 솔직히 이런 사람들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말로는 다 사랑하죠. 근데 주머니가 사랑을 못해. 어쩔 수 없어. 그건 우리 인간의 기본 이거 방법이야.
생리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7천만 원짜리 사야 된다는 거 알아, 환경상각하게. 근데 주머니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그거 누가 대준다 그랬어? 나라가 대주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대준다니까 보세요. 전기차 수요 뚝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현대기아에서 보세요. 부품 넣지 마. 오바되고 있어.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좀 워워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2차 전지가 워워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 번 경고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에 이미. 근데 문제는 뭐야? 그나마 지금 우리 뭐예요? 연하어머님은 얼마야? 연하어머님 이거 매수가가 9,000원이니까 그나마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낫다. 예를 들어서 EM 플러스 만약에 12,000~13,000원대 사신 분이라고 칠게요. 진짜 2차 전지가 엄청난 애들 포스코 퓨처엠이니 어떤 그 에코프로니 이런 거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개인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가격 더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달콤한 유혹하는 멘트에 넘어가세요. 이 종목 이해해서 그 다음에 뭐 주십니다. 이거 다 요번 주에 또 올리니까 물 타시면 됩니다. 그런 달콤한 멘트에 넘어가십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였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가격을 잡아간다고 생각해요. 올라갈 게 아니라. 그래서 전 이거 웬만하면은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코뱅크도 마찬가지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12,000원 정도 됐는데 이거 그나마 10%인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가 예전에 인포뱅크 한번 상담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 인포뱅크가 제가 작년 요때 언제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인포뱅크 그때 요 갭을 보면서 요 11월 2021년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요 갭을 무조건 하락으로 메꿀 겁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마 그때 요때 언제 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거짓말같이 하락으로 다 메꿔버렸죠. 제가 그러면서 인포뱅크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전 생각 안 바뀝니다. 전 인포뱅크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인포뱅크라는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연하어머님 저희 방송 본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좀 더 빨리 보셨으면 더 좋은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부터라도 열심히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힘내시고 다음에 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수원을 갑니다. 지금 이런 많은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가 줄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엑기스로 이제 압축해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의 텀이 길어져서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지금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점점. 근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못하게 들어올 겁니다, 변화들이. 차라리 눈에 들어오면 그건 쉬운 시장이에요. 눈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삼성전자 슬쩍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다들 반도체 계속 떠들더라고. 왜? 반도체가 그냥 무조건 다음 타자가 될 거래.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게 그냥 쏠림이 잠깐 갔었던 건데 제가 삼성전자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가지 않는 반도체는 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왜 빠질 거라 그랬는지 아세요? 보세요. 외국인 애들 사는데 삼성전자 빠져버리죠. 제가 말한 대로. 얘네들은 삼성전자를 올릴 생각이 없이 사는 애들이에요. 왜? 배당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저 매수를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으니까 좋아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제가 열낸 이유가 그거예요. 바닥 찍었다고 누가 좋아진대. 바닥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좋아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자꾸 바닥을 찍었으면 왜 올라간다는 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하세요. 바닥 찍고 더 이상 안 빠지면 되는 거야. 그럼 바닥이야. 왜? 바닥 찍으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바닥 찍고 안 빠져도 바닥이에요.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들 생각들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사면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었잖아. 제가 오직 답답하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강의 때는 더 했고 저번 달 강의 때도 요번 그 방송에서 몇 주에 얘기했잖아. 저 갭은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장난으로 보이세요? 제가 그랬잖아. 이 갭 장난으로 보이세요? 이 갭?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보세요. 갭 메꾸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답은 다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2차 전지 다음에 반도체로 가서 반도체가 막 올라와야지 막 계좌가 수익이 날 거니까. 그리고 전문가나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막 그쪽 광고해야지 손님이 많을 끌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반도체 바닥 찍으면 올라갑니다. 그 논리로 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방송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반도체가 바닥 찍으면 올라간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여러분들 눈에 걸리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습니다 한 거고 2차 전지 이미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못 빠져나오는 길로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실지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저는 그냥 뭐 제한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안양 평촌의 은퇴 아빠라고 합니다. 평촌의 은퇴 아빠? 네, 은퇴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50 출신 형역은?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코로나 때부터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됐네? 그래도 아니 몇 년 됐네. 3년. 그래요. 네. 저희 방송은 몇 년 보시고? 방송은 반장님은 예전에도 많이 뵀고요. 아. 요즘도 가끔씩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방송 보면 요즘 다 우리 시청자들이 그래요. 되게 위태위태 하시는 것 같다고. 방송할 때 조마조마하대요. 힘내십시오. 제가 요즘 방송을 좀 조마조마하게 하죠? 좀 그렇긴 한데요. 네. 맞는 말씀하시는 거라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맞는 얘기 하면은 방송을 오래 못 해요. 현실. 맞는 얘기 하면요. 위에서 네.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쫓겨나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아유. 그래도 꿋꿋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일단 세트레가이 28,000원에 30%, 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4,300원에 40%. 두 개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 일단 뭐 좀 있기는 한데 일단 두 이게 개가 뭐 근데 뭐 이 살짝-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겠는데 30, 40이면. 예, 그쵸. 그래요. 제 방송 좀 오래 보시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저하고 이제 뭐 아예 그냥 할 일을 얘기가 오히려 편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사실상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관심은 있는 섹터지만 주식을 이제 사갖고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쪽은 사실상은 아니었거든요. 네. 예, 원래는 제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압도적으로 좋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대주주 이외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투자사들 이제 지분 있는 회사들 좀 중대형급의 이제 회사들만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했었는데 네. 예전에 코로나 터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다 올라가니까 그때는 많이 벌었었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좀 지나고 보니까 네. 작년 그다음에 네. 올 초까지 이렇게 네. 보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수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벌었던 거에서도 조금 이제 좀 손실도 좀 나고 해갖고 네. 그리고 자꾸 이제 특히 올 초는 보면 수급도 다 2차 전지로 가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마음도 이렇게 좀 그렇게 되고 네. 그리고 매매도 좀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맞아요. 묶었고 가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길게 사람이 가고 싶었구나. 예, 그래서 변하게 돼서 그냥 이럴 거면 주식을 당분간 하지 말든가 아니면 네. 이렇게 좋아요. 조금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좋아. 갖고 갈 종목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같이 갈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인다. 보자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딱 이게 보면 예.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하세요. 오히려 이러면 쉬워요. 오케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캔코어는 솔직히 좀 부합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갈까 해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중에 한번 의견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차라리 캔코어 같은 것만 갖고 갈지 아니면 같이 세트랙도? 갖고 가도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 세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 시스템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회사들도 인공위성 그 시스템 찍으면 그 사진 같은 거 막 솔루션 팔고 이러잖아, 자회사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세트라이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쿵짝이 잘 맞아요. 예. 옛날로 따지면은 연세가 아시겠네. 그
고춘자 장소팔 씨라고 아시죠? 돌아가신 분들. 예, 만담의 귀재. 예. 예. 아주 쿵짝이 잘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세트라이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실은 저는 이 회사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주식을 어떻게 하시고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잡혀요, 대충. 실은. 그래서 이게 좀 아니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은퇴 아버지? 예. 네. 은퇴 아버님한테는 은퇴 아버님을 들어보고는 제가 하려는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뭐냐? 은퇴 아버님은 이 주식을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 세트라가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공위성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요즘. 이게 워낙 누리호가 저번에 발사됐잖아요. 5월달인가요? 네. 6월달에. 그죠? 예. 네. 근데 누리호 발사됐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죠? 네. 분명한 건 약발이 이제 그런 거에 의한 약발은 네. 안 막힌다는 소리예요, 이건. 그죠? 예,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거 세트라가이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세트라가이를 상담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네. 2021년도 초, 2022년 말부터 2021년도 초 이때 그때 아시죠? 저기 뭐예요? 스페이스 X부터 해가지고 그때 우주 예. 그 테마가 불어가지고 우주항공 테마가 불어서 주식들 그때 날아간 거 아시죠? 네. 그 이후에 제가 얼마 지나고 나서 그때 상담을 했었는데 세트라이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멘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기억하는데 뭐냐면 오히려 우주항공의 저런 테마가 이 주식의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거 들으셨어요? 아, 예,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반장은 참 이건 매력이야. 딴 말은 안 하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언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제가 한 말을 대체적으로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뭐 없던 식으로 뭉개고 전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때도 세트라이를 말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는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았다. 맞아요. 그 당시엔 발목을 잡았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들어보시면서. 아니, 그럼 지금은 발목 잡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주항공의 인공위성 이거 지금 앞으로도 우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에서 제일 많이 클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주 분야입니다. 실은. 네. 왜냐하면 우주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요. 우주도 이게 보면은 지금 하나 정도가 이제 우주로 제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한테 뭐예요? 시스템 다 넘겨주죠. 그쵸. 예.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워낙 아폴로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폴로 때도 미국도 그랬어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은 국가가 주도를 합니다. 우주항공은. 왜냐면 이거는 뭐 워낙 대단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간으로 이전을 해줍니다. 산업들의 특징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스페이스X니 뭐가 막 이런 애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주 산업은 더 이상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하면서 커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누리호 누가 발사했어요? 민간이 발사했어요? 사실상 국가가 발사했어요. 국가가 발사했잖아. 그래서 저번에 누리호 3차 할 때 하나 그 연구진들 뭐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때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5월인가. 그죠? 네. 그게 왜냐면 하나한테 이제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네. 민간으로 우리도 외국같이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점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러면 민간이 가게 되면은 민간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항공이 제일 클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민간입니다. 왜? 여러분들 결국 지금 뭐 요번에도 뭐 그런 드라마 비스무리한 거 나오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그 드라마 나온 거 영화 나온 거 아시죠? 더 문. 네, 더 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그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는 계속 우리가 가야 될 분야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은 민간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분야고 이제 민간이 이건 해먹어야 되는 분야예요. 그러면 세트라가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당시에는 발목을 잡았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그 발목을 잡았던 거에서 어때요? 점점 그 발목을 잡았던 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계속 꽉 잡혀 있을까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놔질까요? 나아지겠죠. 당연히 놔지겠죠. 그러고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 세트라가이의 주가가 어때요? 그런 여러 가지가 터지기 전에도 주가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놓은 거예요. 얘는 보세요. 얘는 얼마인가요? 2만 원 근방. 2만 원 근방이면 얘는 보세요. 얘는 워낙 과거부터 2만 원 근방이면 얘는 비싼 애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2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조금 더 빠져도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 이제 뭐 이런 거 신경 쓰기 싫고요. 그냥 몇 년 동안 길게 그냥 차분하게 가는 게 좋아요. 이거였잖아요. 말씀하신 네.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은퇴 아버님한테 딱 맞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몸 만지가 되세요? 예, 예. 그래요. 이제 궁금증 확 큰 거 해결되셨죠?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캔코 같은 경우에 가져가시겠다 했는데 저도 이거 캔코도 가져가셔도 이게 뭐 크게 뭐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주봉을 일부러 켜놓는 게 캔코는 시세 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갑자기 시세 뽑을 애는 아니지만 그죠? 네.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 맞는 우리 은퇴 아버님 스토리에 맞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은퇴 아버님은 이걸 가져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은퇴 아버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하여튼 좀 투자 스타일 그렇게 바꿔보세요. 참 편하게 해보세요. 주식 재밌으니까요. 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하게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오늘 상담이 다른 날보다 좀 제가 적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안산에 사는 한영철입니다. 한영철님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예. 되세요? 예, 60이요. 주식 경력은?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아이고 8개월. 예. 저는 8년인 줄 알았어요. 8개월. 일단 어떤 주식 갖고 있을까? 8개월 되신 분이? 예, 이수 페탈시스요. 아이고 매수가 얼마요? 38,000원에 30%요. 네. 그 파도 예. 27,000원에 30%요. 예. 8개월 되셨다 그랬죠? 이게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 제가? 예. 일단 죄송한데, 예. 이거 파도는 수익이 좀 나가 계시지만, 예. 8개월 되셨다 그랬죠? 예. 이수페타시스 38,000원이에요. 예.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죄송한데, 선생님? 어제 그제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어제 그제 좀 올라갔는데, 가격이 갔는데, 안 무서우세요? 샀을 적에 막 떨어지기래요. 무서웠지요. 그런데도 그냥,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지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거 선생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 예. 궁금해서 그래? 예. 그런 깡은 어디서 나오세요? 선생님 그냥 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지요. 그것도, 이 주식이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해가지고요. 좀 그게 믿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럼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선생님 예. 죄송한데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생성형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걔네 GPU? 기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GPU에 얘네가 그 들어가는 예. 그거에 PCB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엔비디아의 그 생성형 그건데 예. 근데 생성형 AI, 뭐 챗GPT 이런 생성형 AI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그 엔비디아에 가는 그 GPU가 실은 생성형 지금 되게 좋게 보는데 그게 워낙 거기에 맞는 부품인 것 같으세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다들 자꾸 엔비디아의 GPU가 그거 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의 GPU는 생성형 AI에 필요한 AI 반도체가 워낙은 아닙니다. 예. 근데 AI 반도체가 지금 제대로 이게 생산하기가 그게 아주 어려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네한테 정확히 맞는 부품이 아닌데요. 어떤 부품이 여기에 쓰는 부품인데 여기에도 대충 맞아.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끼워 넣을 때. 그러니까 여기 거를 그냥 같이 끼워 넣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다들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생성형 AIDIA의 바로 AI 반도체 그 부품인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부품이에요. 걔네 GPU예요, GPU, 엔비디아의.
그런데 그게 생성형 AID에 가서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분야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거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제가 이거 일부러 선생님 지금 제가 이거 어떤 종목을 켜놨냐면 포스코 퓨처엠을 켜놨어요. 예. 일부러. 포스코 퓨처엠을 켜놨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뭐 2차 전지로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 55만 원, 60만 원에 사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죠? 예. 그럼 지금 그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60만 원에 사신 분들이라고 칠게요. 그럼 그분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50만 원 근처에서 올라올 때 반등 이렇게 이틀 할 때 이거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선생님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네.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40만 원까지 깰라 그래요. 그죠? 예. 제가 왜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주식 무섭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 예. 이 주식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있으실까? 분명히 엔비디아이 때문에라는 얘기 나오실 거 뻔히 알았거든요. 엔비디아의 PCB 공급하는 거. 그래요. 엔비디아의 PCB 공급하는 것 때문에 워낙 이 별 볼 일 없던 애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를 어디까지 올려줄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 선생님 자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선생님 자녀분인데 선생님 자녀분이 좀 뭘 하나 잘했네? 그래, 어우, 칭찬을 해줘. 어우, 그래, 잘했다. 뭐 예를 들어서 똘똘아, 우리 똘똘이 참 잘했어. 그래요. 한두 번 칭찬해줘. 그럼 도대체 그 잘한 거 가지고 칭찬 한두 번 해줬으면 됐지. 그거 가지고 100번, 200번 하실 거예요? 아니죠.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제가 왜 이 비유를 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엔비디아의 이수페스타치에서 PCB 이거 언제까지 우리 써먹을 거냐고. 아, 이 정도면은 이제 칭찬 많이 해줬어요. 언제까지 칭찬 계속 해줄 거야? 뭐 100번, 1000번 해줄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거기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더한 거 보시면요. 얘 여기 갭 있어요. 예. 이중계. 이거 뭔지 아세요? 글쎄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도 얘 이거 하락으로 메꿀 겁니다.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보기엔 저거 나중에 보면 갭 메꿀 거예요. 하락으로. 예. 아유 뭐 이 반장 네 생각이지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저 제 생각 떠들으라고 이 시간 하는 거니까 그냥 저 그냥 제 생각 떠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생각이 맞았을 때는 죄송한데 우리 그 은퇴님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때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생각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파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은 나 계신데 파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게 전 웬만하면 좀 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 워낙 대단한 회사라고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파드 같은 경우에도 전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 얘가 거품이 끼었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네. 상장할 때. 예. 왜냐하면 거품이 끼었다는 느낌을 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얘가 거품이 끼었다고 생각해서 전 얘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뒤에 보면 좀 많이 어느 정도 밀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그냥 잘 빠져나오시는 게 만수무강에 좋지 않으실까. 제 경험상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께서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올해 요번 달에 강의 하나는 수원을 갑니다. 선착순 300명이고요. 예. 최대한 뭐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어 보겠습니다. 1시부터 하는데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달도 강의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텀이 이제 너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강의를 한 번 놓치시면 내용들이 완전히 엄청 중요한 내용들을 팍팍 놓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 방송으로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와서 들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손해보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시장은 벌써 시작이 된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청주의 주영이 엄마예요. 주영이 엄마? 네. 예, 주영이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후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2년 좀 넘었어요. 2년? 그래요. 일단 주영이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일기획. 매수가 얼마요? 19,870원에 11%. 예, 예. KT. 네. 29,600원에 13%. 네. 또 중앙에너비스. 네. 17,680원에 8%요. 예. 이렇게. 2년 조금 넘었다 그러셨죠? 그래. 네. 일단은 먼저 제일 궁금하신 건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일기획이요. 제일기회. 네. 제일기회. 일단은 제일기회. 그래요. 그럼 제일기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일기회. 이거가 이제 광고 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봄에 샀어요. 봄에 샀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좀 올라갈 것 같다가 그래서 담았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떨어지면? 아니 경기가 좋아지면은 광고 쪽으로 다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생각을 왜 하셨어요? 아니 이제 봄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돼서 이제 하면은 좀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럼 이거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거 올 초에요. 올 초에. 네. 그러니까 그냥 올해 경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올 네. 초에. 네. 뭔지 알겠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담았는데 기관은 요즘에 계속 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좀 한 2, 3개월 더 갖고 갈까? 여기서 더 담아가지고. 죄송한데 이 주식은 돈 벌 주식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 솔직히 돈 벌 생각이라면 이 주식을 아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미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돈 벌 생각이 네.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주식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건데 이 회사는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코로나 때 잠깐 말도 안 되게 빠졌을 때 고 반등한 거 빼고는 잘 보세요. 얘는 주식의 변동이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개인들한테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뭐를 그릴지를 분명히 하고 그려야 되잖아. 그죠? 뭐 숲을 네. 그릴 건지 바다를 그릴 건지. 근데 네. 그리고 있는데 숲인지 바다인지 뭐를 그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어때요 이게? 그럼 이 그림은 완전 망친 그림이 되거든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최소한 바다를 주제로 했으면 바다를 그리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산을 그릴 거면 산을 주제로 그려야 되고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를 느꼈던 거예요. 돈을 버실 생각이라는데 전혀 돈 벌 생각이 없는 주식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담고 있길래 그래서 좀 더 끌고 갈까. 근데 기관이 담는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누가 하던가요? 기관 담는 주식 많아요. 근데 그 빠지는 주식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아도 이제 이 주식은 이미 답이 나온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네. 주영이 어머님의 그 예상이 잘못된 예상이었었어요. 뭐냐? 주영이 어머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초에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맞나요? 네. 네. 그런데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틀리는 게 틀리면 창피해. 그게 아니야. 여러분 틀리는 거 당연해요. 괜찮아. 틀리면 인정을 하시면 돼요. 인정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틀린 걸 가지고 인정을 하고 액션을 취하면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가 틀렸어. 인정을 안 해. 똥꼬집 계속 버텨. 여러분 틀린 거 창피한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왜 틀린 거 자꾸 인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는 거야. 이 반장도 틀릴 수 있고 틀리는 거 인정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그게 진정한 용기고 그게 진정하게 발전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저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제 스스로 디스하면서까지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건데 이 반장도 틀리니까 여러분 틀리는 거 인정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야.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세요. 잘못됐어. 지금도 주영님 마찬가지야. 내가 올해 경기 이미 안 좋은 거 알아. 그런데도 갖고 있을래. 이미 경기 안 좋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광고회사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간 겁니까? 안 하죠. 그겁니다. 이미 답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기관이 살고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외국인은 팝니다. 이거 뭘로 얘기하실래요? 아니, 조금 요즘에 들어오더라고. 계속 팔고 있다가. 어디가 들어오고 있나요? 외국인들 여기 이게 보유 비중인데요?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요? 어디가 들어와요? 여기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카메라로. 이거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거든요? 예, 크게 한번 클로즈업 해주면 예, 나오죠? 어디 들어옵니까? 몇 개월째 계속 팔고 있는데. 제 눈이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식은 냉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벌까 말까 하는 건데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주식은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주식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네.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야. 네. 외국인들 들어온다? 하루 이틀 뭐 몇 주 들어온 거?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추세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좋은 쪽으로 기관은 사는데요 외국인은 팝니다. 보세요. 반대 말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그냥 빨리 차트로 그냥 끝내겠는데요. KT도 마찬가지고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만 한 3만 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요 같은 네. 것도 수익 좀 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끌고 가는 종목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수익 날 때 네. 빨리 털고 나가시는 게 조금 하다못해 뭐 절반이라도 아니면 뭐 다 파셔도 상관없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파실 네.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중앙 네. 에너비스도 마찬가지고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 글쎄요 왜 사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유가 반등 노리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그것 때문에 산 유가 거예요. 반등한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게 가는 회사는 아닙니다. 실은 이때 간 것도 이거 유가 반등 이거 그때 아시잖아요. 전쟁 그런 것 때문에 막 극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된 거지 이게 워낙 유가가 반등한다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나마 8%는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건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네. 손해 아니니까 그냥 수익 조금 나시면은 이것도 나가시길 네. 바래요. 그렇게 해야 네.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네. 것 같고요. 좋은 주말 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는 이번 달에 하나 강의하는 수원 강의를 이제 합니다. 1시부터 할 거고요. 물어보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예정은 300석입니다. 300석이고요. 혹시라도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 제 강의가 줄다 보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때 불편하시더라도 근데 와서 또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벌써 시장의 변화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고 2차 전지들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려 그러는 거니까 이럴 때 와서 빨리빨리 들어놓고 준비하시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뭐 아시잖아요. 제가 뭐 전문가 방송 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 파는 사람도 아니고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후킹하는 멘트를 왜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네, EV 첨단 소재가 저는 항상 이 EV 이게 드디어 나왔네. 제가 왜냐하면 이 EV 하면은 EV 이 아담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재밌게 봤는데 어쨌거나 얘 같은 경우에 한번 솟았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굳이 제가 긴 얘기 안 할게요. 이거 5,600원 정도 되시는데요. 웬만하면은 빨리 그냥 수익 매수가 오면은 파실 준비해라. 예, 그리고 괜히 이런 종목 건드리지 말아라. 예. 왜냐 이런 거 해서 매번 먹으시려면 자기가 로또 살 때마다 거의 당첨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종목 미래컴퍼니입니다. 04-9950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현재까지. 근데 실은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가더라도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만약에 저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종목을 많이는 근데 20% 정도면 뭐 그래요. 근데 46,000원 매수가가 이거 힘든 매수가다. 이분은 죄송한데 빨리 반등하실 때 파시는 게 좋아. 이분은 별로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경쟁이 없는 매수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나노팀입니다. 7010. 이거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패턴이죠. 신규 상장 패턴에서 어때요? 지금 나쁜 패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왜?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잘 버텼습니다. 7월까지 버틸라고 했어요. 7월 중순까지. 보세요. 요 가격대 근처에서 막 버틸라고 애썼죠. 여기를 지켜내려고 깨졌죠. 예. 이러면 이제 반등 나오더라도 또 밀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는 거 아닙니다. 32,000원인데 이분 보세요. 잘못 사셨죠. 완전히 잘못 사셨죠. 예. 이분은 이제 더 빠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DNA 테크놀로지 6490. 6490.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5,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피드 상담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예, 뭐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충분히 많이 밀려 있는 가격은 맞아요. 현재까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특별히 뭘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매수가 5,000원 정도 되니까 그냥 6,000원 좀 넘어 쓰기 시작하면, 예, 6,000원 초중반 정도 되면은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어떨까, 나중에 기다리시다가. 예, 이거 괜히 오래 끌고 가실 필요까지 있겠냐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다음 종목.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예, 087, 예, 260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이 현재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그다음 빠지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은 잘 거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회사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매력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 그러니까 그냥 회사 내용들 개요나 뭐 이런 거 몇 개 보고 여러분들 이거 매력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곤란해요. 그 정도로 회사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를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분 2,5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그냥 이거 좀 밀릴 수도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다가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3,000원 금방 오면은 그냥 팔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그때 이익 실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효성 ITX. 효성 오랜만이네. 일단 효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트렌드가 있어요. 보면 효성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그 트렌드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가 깨지잖아요. 그럼 회사가 주가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성 빠질 때 다른 분들 어설프게 이제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도 계속 나쁘게 얘기했죠. 그럼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험들을 오래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근데 주식시장은 보면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한번 깨지면요, 그 트렌드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비싼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 회사를 지금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이분은 2만 원이면 벌써 여기 매수가인데, 이분은 지금 글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차라리 버리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딴 거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지능기업입니다. 002780.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글쎄요, 이거 지능기업 참 옛날부터 말 많은 종목인데, 이게 한번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지능기업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주봉하고 월봉 보시더라도 이 회사가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옛날에 진짜 시끄러웠던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능기업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사람들한테. 저 아는 사람은. 예.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1,550원인데 그냥 매수가 근처 오면 팔리고 딴 거 하세요. 이 왜 굳이 이 종목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딴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5370.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상 이건 시세를 그렇게 뽑은 애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시세를 그렇게 뽑은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스타일이죠. 종목 움직이는 게. 그래서 16,500원이면 여기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종목은 애매한 게,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딱 봐도.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거 깰 수도 있어요. 근데 깬다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조정을 받고 위로 뚫어낼 거냐인데, 이건 솔직히 저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글쎄 이분 만약에 공부가 많이 돼 있다면은 뭐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매수가 오면은 이거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게 그게 쉬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 뭐 믿는 게 있으셔서 들어간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 쉬운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나중에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뭐 이래저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리려고 좀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얘기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예, 맨날 뭐 다 좋은 얘기 그리고 그런 얘기 그러다가 아니면은 그냥 맨날 입 싹 닦는 얘기, 그런 행동들 보이는 거 여러분들 맨날 실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사심 없이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 좀 강하게도 나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